사랑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이 18일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인상하고 수령액은 최대 34% 줄이는 등 공무원 연금 개편안 정부 초안을 내놨습니다. 코스피가 17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900선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미안해 널 미워해.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잠들지 않고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7일 오후 5시 53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 공연장에서 지하 주차장 환풍구 덮개 위로 올라가 공연을 보던 시민 25명이 18.7m 아래 지하 4층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1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추락 현장에서 구조된 9명 중 8명은 폐 복부 손상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환풍구 근처에 있었으나 추락을 가까스로 면한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상자들은 이날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걸그룹 등의 공연을 더 잘 보기 위해 공연장 바닥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환풍구 위로 올라가 있었다. 사고 당시엔 걸그룹 포미닛이 오프닝 공연을 하고 있었고 광장에는 7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소방 관계자는 환풍구를 덮은 격자 형태의 철망 6개 가운데 2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관람객들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연장에 있던 진모 씨는 포미닛의 노래가 다 끝나고 나서야 진행자 2명이 사고가 났으니 공연을 중단한다. 근처에 가지 마시라고 했다며 행사 주최 측에서 환풍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환풍구 주위엔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나 안전요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2대12와 2대12TV가 주관한다고 홍보물에 적혀 있었다. 이날 야외 공연장 무대에선 포미닛을 시작으로 티아라 등 인기 가수 8팀이 출연하는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동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을 찾았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밤 수사본부를 차리고 행사를 주관한 2대12, 2대12TV와 경기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이 18일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은 41개국 6천여 명의 역대 최다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오후 6시 15분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막이 올라 24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4일 끝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때의 경기장을 사용한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엘리트 선수로 거듭날 정도로 재활에 성공한 선수들이 아시아 최고라는 목표에 도전하는 감동의 무대이다. 선수들은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 도전의 메시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슬로건은 인천 앞바다의 파도처럼 거센 장애인 선수들의 열정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아시아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대회 기간 동안 밝혀질 성화는 개막 하루 전인 17일 오전 강화도 만이산 첨성단에서 체화돼 강화도 계양구 부평교 일원에서 장애인 학교 학생 및 교사들에 의해 봉송된 뒤 이날 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안치됐다. 18일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111.3km를 달린 뒤 주경기장 성화대에 불이 지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최 종목은 23개로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열린 원년대회 이후 역대 최다다.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5인제 축구, 7인제 축구, 골볼, 유도, 역도,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배구,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 럭비, 휠체어 테니스 등 패럴림픽 종목이 19개다. 여기에 배드민턴, 론볼, 볼링, 휠체어 댄스 스포츠 등 패럴림픽에 없는 종목 4개가 추가됐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휠체어 댄스 스포츠는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무대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녀 커플 경기가 많아 관중은 아름다운 금빛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종목 수가 많은 만큼 출전 선수단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북한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했다. 북한 선수단은 육상, 양궁, 탁구, 수영 등 4종목의 선수 9명과 임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은 금메달 50개 이상을 따내 역대 최고인 종합 2위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 1위는 장애인 스포츠 강국인 중국이 유력하고 한국은 일본과 2위 자리를 다툴 전망이다. 한국은 선수 327명, 임원 147명 등 474명을 출전시킨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7개를 획득해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02년 부산대회에서는 금메달 63개를 따내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은 전통의 휴자 종목인 보치아, 양공, 사격, 탁구 등에서 선전이 예상된다. 광저우대회 볼링 TBP 시각장만 이관왕인 김정훈, 육상의 홍성만 전민재, 핸드사이클의 이도연, 보치아의 정호원 김한수, 역도 전금배 등의 금빛 활약이 기대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비장애인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대회 개폐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장을 무료로 입장시키기로 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인상하고 수령액은 최대 34% 줄이는 등 공무원 연금 개편안 정부 초안을 내놨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공무원 노조 등은 정부와는 모든 직급 공무원한테 손해를 입히는 하박상박안이라며 반발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공무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오전 여당인 새누리당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 초안에는 연금 수급 구조를 바꿔 재직 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공무원 개인의 기여율을 2018년부터 10%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를 2026년부터 1.25%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금 지급률이란 1년 보수 대비 연금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이 연금 지급률이 적용되면 33년 재직 때 소득 대체율이 62.7%에서 41.2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2016년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이 4.5%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28년 기준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직자의 경우 내는 돈이 현행보다 최대 41% 늘어나게 되고 받는 돈은 최대 34% 줄게 된다.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은 납입액이 현행보다 36% 줄고 연금액은 46% 삭감된다. 고액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안행부는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 받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2016에서 2025년 10년 동안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 초안의 성격을 정부안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논란도 벌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가 보고한 내용을 보완해 최종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코스피가 17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900선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채권, 금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아시아 증시는 동반 추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17포인트 내린 1900.66으로 마쳤다. 지난 2월 5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이날 지수는 4.68포인트 오른 1923.51로 시작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장중 한때 1896까지 밀리며 심리적 저항선인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외국인이 오후 들어 순매도 규모를 급격하게 키우자 시장이 출렁거렸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1일째 팔자에 나서 3,093억 원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 순매도 규모는 2조 4천억 원에 달했다. 기관이 2,13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고 개인은 806억 원 순매수했다.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채권 시장은 강세를 보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한 연 2.245%를 나타냈다.
금시장에 상장된 금은 1g당 전날보다 70원 오른 42,5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도 0.66% 올라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다. 환율은 급등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상승한 달러당 1,065.9원에 달했다. 선진국 자금이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도 충격을 받았다. 대만 가권지수와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각각 1.4% 빠졌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65% 하락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내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상화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나 그리스 재정위기 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95배였는데 지금은 1930선이 그 수준이어서 바닥을 친 것 같다면서도 기업 실적이 바닥을 치고 크게 반등할 요소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이어서 공연장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의 환풍구는 바닥까지 깊이가 20m 정도에 달합니다.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그 위에서 공연을 보던 관객들의 희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사고가 난 환풍구는 가로 5m, 세로 3m 크기였다. 환풍구 윗부분은 바둑판 모양의 철망 6개로 덮여있는 형태다. 공연이 진행되던 무대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에 이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환풍구 위에는 일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몰려 있었다. 환풍구의 높이가 행사장의 무대보다 높기 때문에 공연이 잘 보이는 자리로 관객들이 모여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망 형태로 된 환풍구 덮개가 이 관객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30명 가까운 사람이 올라서면서 환풍구 덮개가 1.5톤 안팎의 하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전 환풍구 덮개가 휘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 사고가 예견됐지만 순식간에 관객들이 중심을 잃고 한꺼번에 20m 아래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환풍구의 깊이가 깊고 무거운 철망이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풍구 안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환풍구 위쪽에서 로프를 내려 구조를 시도하려다 진입이 쉽지 않자 건물 지하 4층의 주차장으로 내려가 환풍구와 연결된 벽을 뚫고 진입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행 건축 규정은 사람들이 환풍기에 몰릴 경우를 계산하지 않은 채 지어지도록 되어 있다며 사람들이 밀집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공간에 대해선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공연 도중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16명이 숨진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과거에도 관람객이 몰리는 각종 공연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지만 인명피해로는 이번 사고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에 일어난 사고 중 가장 큰 대형 참사는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상주 자전거 축제 도중 벌어진 사고다. 당시 문화방송 MBC가 주최한 가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노인과 어린이 등 만여 명이 상주시민운동장에 몰려들었는데 입장객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밀고 당기다가 넘어지고 깔리면서 1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경찰이나 행사 진행 요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공연장 참사는 이전에도 비일비재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미국 팝그룹 뉴키즈 온 더 블록의 공연 도중 벌어진 사고도 이 중 하나다. 당시 공연장 뒤쪽에 있던 소녀 팬들이 스타를 보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려나오다가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1995년 10월 28일엔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젊음의 삐삐 012 콘서트 공연장에서 만여 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가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2월 16일 대구 83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문화방송의 별이 빛나는 밤의 공개방송 도중 또 사고가 일어났다. 앞으로 몰리던 관객들이 앞쪽 관중들을 덮치면서 1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98년 12월 4일엔 전남 순천시 연양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소년소녀 가장돕기 콘서트에서 아이돌 그룹 H.O.T에게 여학생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2명이 실신하고 10여 명이 다쳤고 2002년 9월 22일 대구시 두류공원에서 열린 한가위 효 콘서트에선 입장 도중 뒤에서 밀린 관객들이 넘어져 4명이 다쳤다. 또 2004년 6월 4일 충북 청주시 청주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교기념 공연에서도 공연장 입장 중 뒷사람에게 밀린 관객 13명이 다쳤고 2005년 7월 11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여고체육관에서 열린 한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녹화 도중 관객들이 무대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행사를 계획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18일 오전 7시 15분쯤 성남시 분당구 테크노밸리 건물 옆 길가에서 경기 과기원 오모 과장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오 씨는 행사계획 담당자로 전날 경찰 수사본부에서 1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오 씨가 테크노밸리 건물 10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과기원은 2대12가 주관한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1,9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대 설치 비용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여진이 부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다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아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다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아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회의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자리였다. 김 대표는 3박 4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늦게 귀국한 상태였다.
김 대표가 무리해 보일 만큼 부지런히 당 공식 회의에 나온 것은 전날의 상하이 개헌 발언을 적극 해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정식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와 환담하던 중 개헌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민감한 사항에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사과 발언에 대해 내가 스타일 구기는 거고 바로 꼬랑지 내렸다 이렇게 되겠지라며 그런데 내가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꼬랑지 내리기라는 비아냥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개헌 발언 진화에 나선 본심은 뭘까? 말 그대로 꼬리를 내린 회군이란 해석과 현재 권력을 상대로 나름 고도로 계산된 치고 빠지기식 아웃복싱을 한 것이란 풀이가 엇갈린다. 우선 표면적으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시점에 나온 개헌 발언이 청와대와 친박계에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결국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개헌론으로 달려들자 그런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아셈 가서 고생하시는데 대통령이랑 정면 충돌이라니 정면 충돌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일 국인 것이라는 말과 달리 개헌론 본물과 고디언 사과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수순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으로 수그러드는 듯했던 개헌론을 재점화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 공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간 모양새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군 원내대표 등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개헌론은 궤도로 들어섰다. 당초 목적한 효과는 이미 120% 달성한 셈이다. 김 대표는 실제 이날 제 불찰이라고 거듭 서가면서도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물을 이룰 것이라는 발언은 재차했다. 전망 형식이지만 개헌 발언 자체는 철회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 살리기 등 명분에 밀려 정기국회 동안 아웃복싱을 하겠지만 이후엔 언제든지 인파이터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관련된 내용을 16일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하고 비난 수위를 높임에 따라 제2차 고위급 접촉이 남측이 제안했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의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류도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자유토론에서 북한은 남북 고위급 대화 개최에 합의했지만 곧이어 서해 북방 한계선과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이중적인 면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유관부처도 이날 물밑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주요 부처들도 북한의 돌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추가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 23일로 예정된 정례적인 NSC 상임위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6일째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의도와 향후 배경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른바 공개 보도가 10쪽에 이를 정도로 길었지만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른 새로운 것이 없었다며 소모적 대응을 하지 않고 대화 기류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30일로 제안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제 날짜에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추가적인 공식 제의에 대비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당분간 공세의 기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정상회의 이틀째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벌어진 북한의 고사총 습격 사건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체 회의 발언에서 남북한 사이에 만들어진 폭 4km, 길이 250km의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라며 7일 전 북한의 고사총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민가 인근에 떨어진 사태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무장지대의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뇌관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들 앞에서 북한이 대화와 위협을 오가는 이중적인 면을 벗어나야 한다며 비교적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북한이 합의 없이 남북 군사회담 경과를 상세히 공개한 것에 대한 항의 및 경고의 성격을 띤 것으로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남북 고위급 대화 개최에 합의했지만 곧이어 서해 북방 한계선과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다며 저는 북한이 이런 이중적인 면을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유엔 총회에 이어 아셈 정상회의에서도 거듭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아셈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은 곧바로 로마로 이동해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다. 교황이 지난 8월 방한한 이후 2달 만의 만남으로 박 대통령은 교황청의 바오로 6세홀에서 만나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에볼라, 빈곤 등 국제 문제와 바티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주교 회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박 대통령은 국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헌신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교황 면담 뒤 박 대통령은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마테오 렌치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강승모의 무정브루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쏟아져 흐른 눈물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이 발길.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10월의 세 번째 맞는 토요일 주말입니다. 산에는 빨간 단풍이 절정에 달해 있고 정상에는 또 금빛 억새가 펼쳐진 곳곳에 유명산이 절경인데요. 설악산은 어제 드디어 절정기를 맞아서 산 전체 80%가 물들었습니다. 이어서 일요일에는 오대산이 그 절정기를 맞겠고 계속해서 지리산과 속리산에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로 이 전국 주요 유명산의 단풍이 점차 절정에 달할 텐데요. 오늘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도 어제 시작된 억새축제가 26일까지 열린다고 계속해서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축제, 산행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강원 동해안 일부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먼지 농도 보통이고요. 아침에 쌀쌀하거나 추운 느낌이 들었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나 속초, 세종, 대전 22도, 부산 23, 광주, 대구 24도로 평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높은 낮 기온이 오늘과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동안에는 활동에 어려움 없는데요. 오후에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서 특히 내일 밤이 되면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와 글피 이틀간 전국에서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수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모레 밤부터 글피 사이에 많은 비가 특히나 지날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강한 비, 많은 비에 대비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7.3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주말을 이용한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행선 열차 중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구간들이 아주 높은 레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용산역에서 대천이나 군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은 오늘 준비된 모든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태백선도 밤 10시와 밤 11시 때 배차된 두 편의 열차에만 각각 10석에서 100석가량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경부선을 포함한 모든 구간들의 하행선 열차도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늘 상행선 열차도 예매율이 무척 높습니다. 하행선과 마찬가지로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이 무척 많고요. 때문에 중앙선은 이후 준비된 열차에 좌석이 모두 매진, 태백선도 밤 11시 55분에 준비된 마지막 열차 단 한 편에만 100석 정도 자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부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부분적으로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여행 당일 좌석 구하시기가 무척 힘겹습니다. 미리 자리를 확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으로 짐작이 되고요. 참고로 열차 승차권은 설이나 추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 출발 한 달 전 오전 7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니까 승차권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한마음입니다. 가슴앓이. 밤별들이 내려와 장문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은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가슴에 와닿고 내가 웃는 그 모습에 사상 깊음 담길 때 내 가슴에 환한 빛이 따뜻하게 비쳤는데 안녕하며 돌아서 뛰어가는 내 뒷모습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이어서 경제사회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단통법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업체들은 정부의 노골적 압력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 반포의 한 호텔에서 삼성전자 이상훈 경영지원실장, LG전자 박종석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남규택 마케팅 부문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과 만나 단통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비싸고 보조금 감소가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해당 기업을 불러들인 것이다. 최양희 장관은 기업 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단통법을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단통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난감해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이용 허가, 요금 인허가 등 권한을 쥔 정부 요구에 다각적 대안을 고심 중이다. 멤버십 할인 혜택이나 결합 할인 강화 등이 우선 대상이다. 무엇보다 보조금 인상폭을 얼마로 해야 할지가 관심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사기성 기업어음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사태 책임자 현지연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00년 이후 기업범죄로 기소된 재벌 총수에게 내려진 형량 중 최고 수준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 6개월, 김철 전 동양네트워크스 대표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대 사랑했던 걸 오래전에 얘기했지 노을처럼 피어나 가슴 태우던 사랑
그대 떠나가던 밤 모두 잊어가시며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마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한번 떠난 사람은 내 마음엔 없어요 추억도 내겐 없어요 문 밖에 있는 그대 눈물을 거둬요 가슴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마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한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엔 없어요 추억도 내겐 없어요 문 밖에 있는 그대 눈물을 거둬요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계속해서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됐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마침내 유럽과 미국 본토에서도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에볼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까지 에볼라 확진을 받은 환자는 스페인 1명, 미국 2명에 불과하지만 일반 시민의 집단 공포감은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포와 에볼라를 결합한 피어볼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미국에서는 일부 학교가 직원이나 학생들이 에볼라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업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7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인근 솔론 시교육청은 관내 솔론 중학교와 파크사이드 초등학교가 전날은 물론 이날도 문을 닫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날 오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솔론 중학교의 한 직원이 미국 내 두 번째 에볼라 감염자인 간호사 엠버 조이 빈슨이 탔던 여객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 직원은 빈슨과 동시에 여객기를 탄 승객은 아니지만 다른 시간대에 이 여객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 중부의 벨튼 교육청 소재 학교 3곳도 전날과 이날 이틀간 휴교했다. 학생 2명이 빈슨과 같은 항공편으로 여행했다는 소문 때문이다.
루이스 시교육청은 학교 관내 및 스쿨버스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을 이날 하루 쉬게 했다. 오하이오나 텍사스주처럼 에볼라 직접 영향권이 아닌 지역도 에볼라 공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이날 관내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일제히 에볼라 경계령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통지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때 나타나는 증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녀들이 유사한 증세를 보이면 즉각 통보 등의 조처를 하라고 안내했다. 빈슨이 지난 15일 집중치료를 위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병원으로 떠날 때 그의 이송 지원 인력 중 평상복을 입은 사람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빈슨이 일하는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에 구멍 뚫린 에볼라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복을 입지 않은 이 남성에 대한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빈슨을 이송한 항공사 측은 이 남성이 회사의 의료안전 책임자로 방역복을 착용하면 시각과 청각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일반복을 입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쌓인 불신이 팽배한 터라 논란은 쉽게 수그라들지 않았다. 에볼라가 심각한 서아프리카 국가와 교류가 많은 유럽에서도 에볼라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의 수화물 담당 직원들은 전날 에볼라 전염 걱정에 시에라리온과 기니에서 온 여객기의 여행 가방을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파리에 있는 콩고 대사관은 건물을 임대하고자 부동산 회사 관계자를 만나려고 했으나 에볼라 때문에 거절당했다면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 스위스 일간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파원은 최근 스위스에 돌아왔더니 주변 사람들이 에볼라 공포 때문에 자신을 멀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인 3주 동안은 아무도 접촉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항공은 에볼라 예방 차원에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이 사용한 컵 등을 수거할 때 일회용 장갑을 낄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에볼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에볼라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은 음성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거 없는 정보 등으로 인한 지나친 공포감은 오히려 집단 히스테리와 사회 동요를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16일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장중 한때 올해 최고치인 9%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유럽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은 이날 결국 8.975%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리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날 그리스 주가도 전날에 견져 2.2% 폭락했다. 그리스 주가는 이전 이틀 동안도 12%나 폭락했다. 2009년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지였던 그리스는 올해 4월 4년 만에 처음으로 5년 만기 국채를 4.95%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서 국제 자본시장에 복귀했다. 그리스 정부는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예정된 2016년보다 조기에 졸업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지난달 중순에는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도 거의 5.5% 수준으로 떨어져 전망이 괜찮았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 정부가 내년 2월 조기 청순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여기서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리자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다. 국내 경제 상황도 불안하다.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그리스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즉 자산 건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을 만큼 은행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리스가 올해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26.4%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51.5%에 이를 만큼 긴축 재정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이 극심하다. 유로존 전체로 봐도 상황은 음울하다. 유로존을 대표하는 독일 경제도 8월 산업 생산이 4% 줄어드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이 처한 고질적 문제인 디플레이션 우려를 풀기 위해 자산 유동화 증권 매입 계획 등을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반응이 싸늘하다. 그리스 국채 이자율 상승은 우선 재정 상황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국채 이자율이 폭등한 16일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도 전날보다 10bp가량 상승하며 2.2%대를 기록했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도 2.584%로 전날 대비 18bp가량 올랐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될 당시와 비슷하다는 우려도 커졌다. 외환거래 사이트인 포렉스닷컴의 캐슬린 브룩스 연구원이 최근 그리스 국채 이자율 상승세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2.0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차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리스발 불안이 가라앉을지는 알 수 없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놓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17일로 2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캠프를 철거한 까우룽 반도 몽콕 지역의 시위대가 다시 운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시위대 300여 명은 이날 오후 몽콕 네이선 로드 하행 차선을 점거한 채 시위를 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도심 점거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성명에서 정부가 대화를 제의해놓고 시위대 캠프를 철거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경찰이 철거 작업을 지속할수록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시위 진압 장비를 착용한 홍콩 경찰관 수백 명은 이날 새벽 크레인, 트럭 등을 동원해 네이선 로드에 설치된 시위대 천막과 바리케이트 등을 철거했다. 경찰의 철거 작업으로 시위대가 이동하면서 네이선 로드 상행 차선에서는 거의 3주 만에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지난 13일부터 홍콩섬 코즈웨이 베이와 에드미럴티 일부 지역의 바리케이트 철거에 착수한 경찰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몽콕의 바리케이트 등도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시위대 캠프를 철거하면서도 몽콕 지역 시위대를 해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고 시위대도 캠프를 철거하는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새벽 수갑에 채워진 시위 참가자를 집단 폭행한 경찰관 7명을 정직하고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청사가 있는 에드미럴티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도로 위에 텐트를 친 채 밤을 지새웠으며 주말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시위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친중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홍콩대와 홍콩 중문대를 방문해 센트럴 점령의 공동 설립자인 베니타이 이유팅 홍콩대 법대 교수와 찬킨만 홍콩 중문대 소속 사회학자가 불법 시위를 주도한 데 대한 대학 측의 적절한 조처를 요구키로 하는 등 시위 찬반 세력 간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표적인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접속이 차단됐다.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17일 AT&T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미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홈 5차전에서 트래비스 이시카와의 천금 같은 끝내기포로 6대3으로 이겼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3대3이던 9회 초 2사 만루 위기를 넘긴 뒤 9회 말 1사 1-2루 기회에 이시카와가 통렬한 5월 3점포를 뿜어냈다. 이로써 가을 야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바퀴벌레 샌프란시스코와 가을 좀비 세인트루이스의 대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4승 1패로 대망의 월드시리즈에 올랐다. 샌프란시스코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1958년 연고지를 뉴욕에서 옮긴 뒤 6번째이고 구단 통산 20번째이다. 최근 월드시리즈 정상에선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2년 만이어서 짝수회 우승 주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대로 2011년과 2013년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은 세인트루이스는 짝수의 징크스에 오렀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월드시리즈에서 29년 만에 정상을 노리는 기적의 팀 캔자스시티와 격돌한다. 특히 와일드카드 진출팀끼리의 격돌로 관심을 더한다. 1994년 와일드카드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다. 2002년 애너하임 에인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이후 12년 만이다. 와일드카드로 월드시리즈 정상에 선 팀은 1997년 플로리다, 2002년 에인절스, 2003년 플로리다, 2004년 보스턴, 2011년 세인트루이스 등으로 어느 팀이든 6번째가 된다. 정규리그 90승 이하 팀들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것은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는 88승, 캔자스시티는 89승을 쌓았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윤신혜의 열애. 처음에 마음을 스치지 않은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 지나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때가 되지 않니.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때가 되지 않니.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계속해서 사설입니다. 공연장 붕괴로 또 집단 참변, 이런 참사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를 당한 관람객들은 공연장 인근 지하 주차장에 환풍구 덮개 위에서 구경을 하다가 덮개가 사람들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20m 깊이 지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날 공연은 경기도와 경기과학진흥원이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임직원과 주변 주민들을 위해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연 축하 행사로 관람객 1000여 명이 몰렸다. 가로 5m, 세로 3m가량의 환풍구는 높이가 지상에서 1.5m로 낮고 환풍구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환풍구 주변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차단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주최 측은 안전요원들이 관람객들의 환풍구 출입을 통제했지만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막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했다. 주최 측이 안전요원 숫자를 충분히 배치했는지 이들에게 사전에 안전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환풍구 덮개 위에 관람객이 몰리자 사회자가 내려오라고 몇 차례 말했지만 관람객들이 듣지 않았다고 한다. 말로만 경고할 게 아니라 안전요원들을 보내 강제로 내려오게 했어야 한다. 야외 대중공연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는 데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2005년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출입구에서 한 방송사의 음악 공연을 관람하려고 입장하던 시민 5,000명 중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11명이 인파에 깔려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이번 공연의 주최자는 민간 회사가 아닌 경기도와 경기과학진흥원이었다.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벤트를 열면서 입장객 통제를 비롯해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협의체 구성에 논의하자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어제 내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은 연금학회가 새누리당 용역을 받아 지난달 22일 제시한 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 고위공무원이 하위직보다 더 많이 받는 하박상후 방식을 개선한 정도가 달라진 점이다.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사람은 10년간 연금 액수를 동결하고 월 지급 상한을 804만 원에서 670만 원으로 낮춘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 인상 시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 하위직 고통을 가중시킨 대목도 눈에 띈다. 지난번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제시한 뒤 공무원 사회는 요동쳤다. 여권은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공무원 노조는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으며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여권과 공무원 간 투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어서 유감스럽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화 방향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자가 급증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지난해만도 정부가 세금에서 2조 원을 보전했다. 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 점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치면서 개혁에 큰 동기로 작용했다. 이런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도 제대로 개혁을 못한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복잡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면서도 100만 공무원들의 각양각색인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초고령화 등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의 개혁 초안은 내용과 절차,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초안 마련 과정에서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번 연금학회 개혁안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은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것을 보고도 정부 여당은 밀실 작업을 고수했다. 할 테면 해봐라라고 선전포고를 한 격이다. 이런 식으로는 개혁은커녕 사회적 갈등과 균열만 커질 게 뻔하다.
지금이라도 여권은 공무원과 국회, 일반 국민까지 포괄하는 연금개혁 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협의 내용을 공개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합리적 안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도 강경투쟁만 외칠 게 아니라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박상철의 노래입니다.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어서 스포츠면 기사입니다. 18일 화려한 막을 올리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모두의 상과 도전 그 자체를 자축하는 잔치로 펼쳐집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음악가 박할린 총감독이 연출하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기존의 장애인 스포츠 대회와는 색다르게 장애인과 그들을 도우는 조력자들을 함께 조명하는 4장의 스토리로 이루어진다. 1장 인류 존재하다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모습을 축하하는 자리다. 반딧불이, 빛 퍼포머 등이 다양한 형태의 동성과 기호를 연출한 뒤 귀빈과 개최 국기, 대회의 주인공인 각국 선수단이 DJ 음악과 비트박스에 맞춰 입장한다. 각국 선수단은 한글, 가나다 순에 따라 네팔을 필두로 하나씩 입장한다.
한국은 41개의 나라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한다. 2장 불가능 그 높은 벽은 장애와 그 장애를 극복해가는 여러 조력자의 노력을 표현한다. 제3장 창의성이라는 열쇠에서는 대형 바퀴, 외발 자전거, 의족, 의수 등으로 되찾은 신체의 자유를 표현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성화점화로 절정에 이른다. 성화점화자는 아직 베일에 쌓인 상태다. 마지막 4장 인생은 축제에서 창의성과 열정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모든 이의 삶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을 연출하면서 개회식은 막을 내린다. 연예인들을 대거 등장시켜 한류 콘서트라는 비판을 받은 아시안게임 개폐회식과는 달리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개회식 3장에 출연할 가수 김태우 씨를 제외하면 연예인들이 펼치는 공연은 거의 없다. 유준규 총연출은 김태우 씨도 촛불 하나라는 노래의 메시지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가수를 섭외한 것이다. 폐회식에 가수 2팀 정도가 더 나오긴 하는데 철저히 저희의 메시지에 들어맞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2014 가을 야구의 문은 NC와 LG가 열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LG는 17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롯데 5대8로 졌지만 4위를 하며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LG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SK는 목동에서 넥센에 2대7로 지면서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LG와 SK의 승차는 한 경기였다. 사실 LG는 전날 축배를 들 수도 있었다. SK가 잠실에서 두산의 5회까지 1대5로 끌려갔기 때문이었다. SK가 그대로 주저앉았으면 LG는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위를 차지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런데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된 두산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SK에 역전패를 당했다. 송일수 두산 감독은 후루에 칸투, 민병헌, 오재원 등 주전 선수들을 아예 출전시키지 않았고 경기 중반엔 김현수, 홍성은도 뺐다. 현장에서 두산을 응원했던 LG 팬들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LG는 작년 정규리그 2위 팀답지 않게 올해 출발이 나빴다. 4월 중순 무렵엔 꼴찌로 떨어졌다. 팀을 이끌던 김기태 감독은 4월 23일에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5월 13일 양상문 감독이 새 사령탑에 오르면서 달라졌다. 투수 출신인 양 감독은 마운드 재정비에 힘을 쏟았다. 마운드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기는 날이 더 많아졌다. 지난 8월 21일 4위로 올라섰고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 3위 NC와 4위 LG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19일 NC 안방인 마산구단에서 열린다. 두 팀의 시즌 상대 전적은 8승 8패. LG가 첫 8경기에서 1승 7패로 끌려가다 나머지 8경기에서 7승 1패로 힘을 내며 균형을 맞췄다. 한편 롯데 김시진 감독은 17일 사퇴했다. 그는 이날 LG와의 사직 홈 경기를 앞두고 2년간 롯데를 지휘하면서 팬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3년 임기에 1년을 남겨둔 상태였다. 롯데는 작년에 정규리그 5위를 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올해는 8월 중순까지 4위를 하다 7위로 밀려났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화요비가 부릅니다. 어떤가요? 내 곁을 떠난 이후로 그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나요? 아직까지 당신은 있는다는 게 기억 저편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비
나도 행복하죠. 그럴 때면 너무 행복한 눈물이 흐르죠. 가끔씩은 당신도 힘이 드나요? 사람들에게서 나의 소식도 듣나요?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댈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이젠 당신에겐 상관없겠죠.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나만큼이나 당신도 아파했다는 건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나를 사랑했었나요? 아닌가요? 이제 당신에겐 상관없겠죠. 듣고 있나요? 우습게 들릴 테지만 난 변함없이 아직도 그대를 다음은 종합면 기사입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민주인권 평화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됐다. 국민기본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약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발동 근거다. 유언비어 유포, 유신헌법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 옥살이를 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 조치였다. 심지어 이런 긴급조치 내용을 비방해도 처벌 대상이 됐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릴 때까지 4년 넘게 1,200여 명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구속됐다.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금을 모아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인권평화재단 준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연 출범식에서 기억 지원 변화를 3대 과제로 하는 공익재단을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85명이 국가배상금을 십시일반 모아 2억 5천여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아직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 50여 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은 뒤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이나 기업들의 참여도 받을 예정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의리를 외치던 배우 김보성 씨가 명예경찰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지난 6월 김 씨에게 승진을 약속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의리를 지킨 것이다.
경찰청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김 씨를 임기 2년의 경감 계급 명예경찰로 위촉했다. 김 씨는 2007년 경사 계급으로 명예경찰이 됐고 2010년 경위로 위촉된 바 있다. 그는 경감으로서 2016년 10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4년 만에 영예를 안게 된 김 씨의 승진은 경찰청장과의 약속에서 출발했다. 김 씨는 6월 서울 관광경찰대 명동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강 청장에게 이제 경위가 된 지 4년이 됐다며 경감으로 승진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강 청장도 웃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4개월 뒤 강 청장은 김 씨와의 약속을 지켰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씨가 정의롭고 용감한 경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며 특히 서울청 관광경찰대 명동센터 개소 때 1일 명예관광경찰로서 관광경찰 홍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위촉한 명예경찰은 198명이다. 명예경찰 중 가장 높은 계급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이다. 드라마 형사반장 주인공이던 배우 최불암 씨와 연출자 이연헌 씨가 2012년 7월 총경 명예경찰이 됐다. 명예경찰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이들은 자동으로 해촉된 상태다. 김 씨의 계급인 경감은 총경보다는 2단계 아래다. 경찰의 직위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순으로 올라간다. 지난해 2월에는 가수 아이유가 명예경찰 순경으로 위촉된 바 있다. 김 씨는 경감으로 승진하게 돼 영광이라며 유독 경찰과 인연이 많았고 앞으로 명예경찰로서 공익과 의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